가을볕 속의 그림자, 정막을 깨는 알림음.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단독주택 박은혜 6세 씨의 하루는 창밖의 계절 변화만큼이나 단조롭게 흘러갔다.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햇살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줄 뿐 집안은 남편이 떠난 3년 전 그날처럼 깊은 적막감에 잠겨 있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에게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동료 교사들과의 따뜻한 대화는 이제 아련한 추억일 뿐이었다. 미국에 사는 아들 지훈과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영상통화를 했지만 화면 너머의 아들은 늘 바빠 보였고 은혜 씨는 차마 깊은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의례적인 안부 인사 뒤에는 늘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의 무게만큼 외로움은 짙어졌다. TV 드라마도 뜨개질도 더 이상 무료함을 달래주지 못하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던 그때 문득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라면 광고 메시지려니 하고 무시했겠지만 그날따라 은혜 씨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늘 푸른 소나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온 친구 요청 알림이 떠 있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배경으로는 고급스러운 서재가 보였고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누구일까?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어쩌면 새로운 말벗이라도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수락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로필에 올려두신 글과 예전 교직에 계셨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친구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실례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관심이란 말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반갑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마른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2. 디지털 화면 속 온기 김민준과의 대화는 은혜 씨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선생님? 오늘도 맑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잠자리를 살폈다. 그의 메시지에는 늘 시 한 구절이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가 함께했다. 젊은 시절 문학을 사랑했고 남편과 함께 음악 감상하는 것을 즐겼던 은혜 씨에게 김민준의 세심함은 잊고 지냈던 감성을 일깨워 주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구절은 제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선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말들은 은혜 씨의 지적 허영심을 은근히 자극했고 동시에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은혜 씨는 퇴직 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받았다. 아들 지훈에게조차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 남편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쓰러져가는 자신에 대한 서글픔까지도 김민준에게는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따뜻한 공감의 말로 은혜 씨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은혜 선생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타국에서 외로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사별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곁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늘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달콤한 위로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은혜 씨는 김민준을 영혼의 단짝이라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는 어느새 은혜 씨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그의 메시지 알림음은 심장을 뛰게 하는 마법의 소리가 되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은혜 씨는 김민준이 보내준 시를 필사하거나 그가 추천한 음악을 들으며 그와의 만남을 상상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잠시, 김민준의 다정한 목소리, 그는 가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약간의 잡음이 섞인 그러나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이었다를 떠올리면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창밖은 스산했지만 은혜 씨의 마음은 김민준이라는 존재로 인해 훈훈했다. 하루는 김민준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 선생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군요. 어쩌면 이것이 제 황혼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 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민준 선생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피어난 온기는 그렇게 은혜 씨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3. 균열의 시작. 김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혜 씨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외출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보냈다. 김민준의 메시지를 놓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갔고 밤늦게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지만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으로부터 조심스러운 부탁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선생님,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잠시 자금을 융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진행하던 무역 거래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소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의지할 곳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었다. 은혜 씨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이어 김민준의 절박한 목소리, 그는 음성 메시지로 다시 한번 부탁했더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가 나를 얼마나 믿으면 이런 부탁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래,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까지. 은혜 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둘러대며 돈을 송금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돈을 받은 김민준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감격해하며 은혜 씨에게 수십 통의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표시에 은혜 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한국에 계신 편찮으신 노모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금액은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은혜 씨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어머니 병원비라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 마음에 결국 돈을 붙였다. 이후로도 김민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 세관 통과를 위한 자금,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 자금 등 이유는 다양했고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은혜 씨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연금을 야금야금 꺼내 그에게 보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정말 괜찮을까? 이래도 되는 걸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김민준의 다정한 메시지에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그는 은혜 씨의 작은 불안감마저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감성적인 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은혜 씨,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 은혜 씨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애절한 호소에 은혜 씨는 또다시 무너졌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를 믿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어느새 김민준이 보내준 도용된 줄도 모르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은혜 씨의 현실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4. 깊어지는 수렁, 희미한 경고음. 김민준에게 송금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박은혜 씨의 생활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예전에는 가끔 시장에 들러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곤 했지만 이제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가물가물했다. 난방도 최소한으로 틀었고 외출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갔다. 김민준이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께 따뜻한 겨울 외투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낡은 스웨터를 한 겹 더 껴입을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김민준과의 메시지였고 그의 약속을 현실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국에 있는 아들 지훈과의 통화는 점점 더 짧아졌다. 예전에는 살가운 농담도 건네던 은혜 씨였지만 이제는 별일 없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지 힘이 없고 대화 중간중간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정말 별일 없으신 거죠?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은혜 씨는 차마 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였다. 이 나이에 낯선 남자에게 빠져 돈까지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녀는 차라리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김민준과 함께 당당하게 아들 앞에 서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이웃집 젊은 주부 최수연 씨가 갓 담근 김치를 들고 은혜 씨 집을 찾았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이했을 은혜 씨였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다. 어르신,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수연 씨. 그냥 잠을 좀 설쳤더니. 은혜 씨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마침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나의 사랑 민준 씨라고 저장된 이름이 선명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스마트폰을 뒤집었다. 수연 씨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어르신에게 저렇게 애틋한 표정을 짓게 하는 사람이 있었나? 게다가 나의 사랑이라니. 수연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차마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저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며칠 후 은혜 씨는 김민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은혜 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하려던 사업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주 안으로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제 전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은혜 씨,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멋진 집도 이미 봐두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다. 은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미 통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은혜 씨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아들 지훈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것만 성공하면 지훈이에게도 떳떳하게. 다음 날 아침, 은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대출 상담 창구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위태로운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폭풍 전야 은행 대출 상담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은혜 씨는 담보대출 조건과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김민준 생각뿐이었다. 이 돈을 보내면 그가 정말 한국으로 올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희망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행 직원은 고령의 여성이 혼자 와서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은혜 씨가 아들 사업 자금에 보태주려는 것이라고 둘러대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 몇 장을 받아든 은혜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섰다. 그날 저녁 미국에 있는 아들 지훈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딱딱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돈 문제 있으세요?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은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얼마 전에 이 은혜 씨의 여동생랑 통화했는데 어머니께서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하신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기가 많아서요. 은혜 씨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별일 없다. 내 이모가 괜한 걱정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지우는 어머니의 미세한 목소리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으로부터 은혜가 요즘 어떤 남자랑 매일 통화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돈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터였다. 어머니,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은혜 씨는 숨이 멎는 듯했다. 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요? 지훈의 다그침에 은혜 씨는 결국 무너졌다. 울먹이며 그동안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민준과의 첫 만남부터 그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다. 어머니,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돈 보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혜 씨는 겨우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들켰다는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정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한편 이웃 최수연 씨도 며칠 전부터 은혜 씨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깔끔하던 집안이 어수선하고 은혜 씨는 종종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은혜 씨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입을 굳게 다물 뿐이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며칠 전 우연히 은혜 씨가 은행 대출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직감적으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은혜 씨의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본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도련님, 어머님께서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연 씨의 전화는 지훈의 한국행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열 몇 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왜 그런 일에 내가 너무 무심했나. 자책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정체 모를 김민준이라는 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양평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깨어진 환상, 잔인한 진실. 지훈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아들의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에 결국 힘없이 스마트폰을 내주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과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폈다. 감미로운 시구절과 애정 표현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끼어있는 금전 요구 메시지들,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수많은 송금 내역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분노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는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넣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인물은 오래전 은퇴한 외국의 한 대학 교수였고 그의 사진은 여러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에 도용된 전력이 있었다. 어머니, 이 사람 어머니가 아는 그 김민준이 아니에요. 이 사진 전부 도용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실제로는... 지훈은 스마트폰 화면을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은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보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은혜 씨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평생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지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깊이 그 사기꾼에게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거짓된 관계에 얼마나 큰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절감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예요. 어머니 평생 모은 돈, 아버지 유산까지 전부 저놈한테 갖다 바치신 거라고요. 내가 뭘 알아? 너는 내 외로움을 알기나 해? 민준 씨는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내가 그걸 망치려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은혜 씨는 아들이 자신과 김민준의 숭고한 사랑을 시기하고 방해하려 한다고까지 생각하며 울부짖었다. 지훈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대로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관은 김민준의 수법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며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는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지훈은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모두 출력하고 김민준과의 대화 내용도 캡처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자신과 똑같은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은혜 씨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후 지훈이 어렵게 알아낸 한 가지 사실에서 나왔다. 김민준이 은혜 씨에게 보내준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던 서류가 조작된 가짜 서류임을 확인한 것이다. 서류에 적힌 회사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사업자 번호 또한 허위였다. 지훈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보여주는 인터넷에서 찾은 김민준과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수많은 가짜 계정들을 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보며 설레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은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SNS 계정은 이미 삭제된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은혜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 황혼의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애틋한 감정, 그리고 남편이 피땀 흘려 남긴 소중한 유산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창밖에선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텅 빈 집 안에는 모자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7.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후 박은혜 씨의 집에는 깊은 절망과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평생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토록 어리석게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자책감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던 걸까? 아니면 이 나이에 주쳇맞게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아들 지훈은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말라가는 화분에 물을 주며 집안일을 도왔다. 때로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다. 어머니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이면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었고 그때마다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어머니께 좀 더 자주 연락드렸더라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웃 최수연 씨도 며칠에 한 번씩 조용히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은혜 씨의 사정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어르신, 기운 내셔야죠. 제가 맛있는 거 해왔어요라며 조용히 음식을 건네고 돌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말없는 위로와 배려는 은혜 씨에게 작은 온기로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은혜 씨는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에 잠이 깼다. 커튼을 젖히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어느새 파릇한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울은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지훈이 차려놓은 아침 식탁 앞에 앉았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은혜 씨는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김민준의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만 갇혀 있으려 하지 않았다. 지훈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은혜 씨는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을 보았다.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돼. 그녀는 망설임 끝에 교육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각종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문자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몇몇은 실제 피해를 입을 뻔한 아찔한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후 은혜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다른 노인들은 숙연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이후 은혜 씨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문화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혔고 노인정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했다. 때로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인터넷 노년층 커뮤니티에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것은 거창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은혜 씨는 마당 한쪽에 작은 국화 화분을 내놓았다. 작년 가을 김민준과의 설레는 대화를 시작했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자신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국화꽃 봉오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폐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다. 은혜 씨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향하고 있었다.